자, 이거는 이제 국내 일반고나 특목고, 자율고 요 학생들 대상 저희 방학특강인데 저희가 12월 말에 1차 개강하고요. 1월 2일 날 이렇게 2차 개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기자 전형이나 아시아권 대학을 같이 AP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특례 자격이 돼서 제1국민 특례와 특기자 전형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강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방학특강 스케줄입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쭉 10주 과정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기간 중에 언제든지 중간에 입반이 가능하시고요. 자, 저희가 아까 전형들이 뭐 서류종합평가고, 어떤 대학은 뭘 많이 보고, 어떤 대학은 내신이고, 어떤 대학은 뭐 외부 실적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저희는 1차적인 목표는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건 물론 중요하죠.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겠지만 1차 목표는 아이가 저희 학원에서 토플을 다니는 것도 AP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 대학에 가는 과정에서 SAT가 필요한 애도 있을 수 있고, SA가 필요한 애들도 있고, IB가 필요한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각 아이의 유형에 맞게 저희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포괄적인 학원이고, 왜 많은 학생들이 세안 아카데미를 다닐까요? 저와 같은 진로 담당 카운슬러와 뒤에서 설명 이어주실 저희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을 두고 2대1로 학교처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학원을 다니면서도 학교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학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요,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만큼 실력이 있고 유능하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가장 좋은 대우로 모셔왔기 때문에 가장 이 지역에서 뛰어난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합격생들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아가는, 그렇게 결과로서 증명을 하는 학원이고요. 또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드리면, 저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토플 시험 보러 가세요. SAT도 보러 가시고 텍스트도 직접 보러 가십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 보고요, 그 출제 경향 파악해가지고 그걸로 교재 만들어서 애들한테 강의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수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토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 학원 토플 다녔던 아이들 중에서 작년 겨울부터였던 것 같아요. 점수가 오르지 않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아이들이 점수가 올랐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120점 만점의 성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요, 높은 성적의 아이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90점, 100점이 아니죠. 110점 이상, 115 이상 고득점이 필요한데, 고득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만이 고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의 공인영어 점수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선택을 했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요런 저희 학원에서 직접 만든 교재인데요, 그 뭐 땡땡 어느 학원 가시면요, 막 그 외부 교재 해커스, 뭐 토마토 이런 외부 토플 수업 교재를 막 서점에서 사오라 그래서 쓴 학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교재는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학원에서 강의하라고 만든 교재가 아니에요. 즉 수업 들어가면 뻔한 수업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강사의 노하우를 전혀 전달을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이제 앉아있는 저희 토플 강의실인데, 스마트 데스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IBT 토플장과 아주 유사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레벨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이번 방학특강에는 뭐 자료는 쭉 나눠드렸지만 시간표는 뭐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오전에 언어를 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전에 이제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간표를 쭉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P인데요. 아까 AP 과목 중요하고 반영하는 대학도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AP를 접수를 해야 되느냐. 등록 방식은요, 2월 전에 AP 센터가 있는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냐? 한미교육위원단이 첫 번째 있고요. 여기 학교는 아니죠.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대부분 90%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미교육위원단에 없으면 고양외고나 민사고 뭐 이런 AP 센터가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 학교가 어디냐? 접수하실 때 저희 학원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어머님들이 굳이 힘들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서 AP를 뭐 그 학교의 AP 그 센터가 아니어도
다른 학교 혹은 센터에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AP는요 1, 2월 달에 이론에서 유형 과정으로 일단은 진도를 한번 끝냅니다. 방학 때 끝나고, 그리고 3월에서 4월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 1년에 방학 때 했는데 좀 부족했다, 그런 친구들은 3월에서 4월에 유형과 실전을 병행을 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5월에 이제 시험 직전에 파이널 문제풀이 형태의 수업 해서 한 과목에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한 과목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업 시간이 배정돼 있고, 뭐 수학, 화학, 생물, 물리, 경제, 비교정보 정치, 심리, 세계사 대부분의 과목들을 저희 학원에서 상기와 같은 시간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학원에서 특례 국어, 특례 수학, 특례 영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류특례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수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뒤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저희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신 선생님들 세 분이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어머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의 강연을 직접 들을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티칭을 하시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십시오.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저희 그 세안에서 SAT를 담당하고 계신 저희 마리오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SAT Asia No.1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가 그 세안 SAT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어프로치 하는지, 다가가는지만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세안 SAT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찍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그 강사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사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물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본인이 직접 이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보고 느꼈던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입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조금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토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운영 중이고요. 저 또한 SAT를 보고 대학에 입학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사들로 포진하는 게 저희 넘버 1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분화된 레벨 시스템인데, 대부분 방학 특강을 진행할 때 방학 특강만 있고 국내 고학생들이 12월 때는 그 방학이 아닌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 하는데, 저희 세안에서는 그 막 다양한 학생들의 그 레벨과 그 상황과 시간을 고려해서 방학 특강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요즘에 디스가 유행인데, 뭐 다른 학원 디스를 하고자 이걸 올린 건 아니지만, 그냥 저희 세안 SAT의 특 장점을 더 부각시켜드리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또한 여러 가지지만 딱 두 개만 찍자면, 자, 첫 번째로는 material, 자료입니다. 저희가 강사진들이 모두가 다 SAT를 경험하고 실제 입시 과정을 거친 과정 중에서 저희가 배웠던, 그리고 수집했던 그런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실제 시험 주관사인 컬리지 보드의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얻어낸 그런 단어들과 문제 유형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머티리얼이 일단은 넘버 1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는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해외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 오거나 방학이 끝난 이후에는 학교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쁜데, 그 가운데도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시간에 맞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하는 게 저희 세안 SAT의 또 다른 특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학생 그 리포트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눈으로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이 직접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방학 특강 그 스케줄이고 그 자료에 다 있고요. 자, 1월 SAT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고 학생들에게 1월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방학 기간 내에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 사실은 1월 시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예를 들자면 1월 초에 방학이 끝났는데 1월 말에 SAT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방학 기간 내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1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SAT 1월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주고자 원정시험 매년 원정시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저희 세안 SAT 많은 스태프들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험센터와 그리고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이들과 같이 가는 그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최종 점검도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특강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의 시간에 맞게 그리고 학생의 상황에 맞게 그 많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주말반도 있고 재수생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단과반들도 여러 가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성적표를 올려서 올린 건데 이런 것처럼 저 또한 입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저는 세안아카데미에서 교무부장 맡고 있는 박태홍입니다. 저 뭐 프로필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세안아카데미에서 면접 관련된 수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뭐 국제학부뿐만 아니라 일반 뭐 외대, 경희대 그리고 이제 한양대를 비롯해서 일반 학교들 지금 이번 주에도 한동대랑 경희대,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수업 내용들을 다 들으셨겠지만요. 사실상 어머니들이 학원에 SAT나 토플이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시험들을 준비시키면서 학원을 보내고 종국에는 국내 대학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를 한 번씩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세안의 깔때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력상 저는 세안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았지만 사실은 이제 세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히든 프로그램에서 저는 기업 교육을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강사가 직접 시험을 본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테스트 시험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달 11월 13일 날 저도 시험을 봤고요. 역시나 이제 S등급을 받아서 또 이번에 또 기재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면접이죠. 수능을 보지 않는다면, 논술을 보지 않는다면 면접에서 저희 학원 그리고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 특징 유형 문서 그리고 심층 면접과 일반 면접. 자, 3년 전까지만 해도 심층 면접 위주였습니다. 일반 면접이 추가된 건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면접 유형. 자, 작년에는 9월 둘째 주,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됐죠. 원서 접수가 늦으면 늦을수록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세안이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인터뷰 코스라고 해서 자, DIS, 이제 고대국제학부 이름 따서 만든 거죠. 연대 UD 같은 경우. 한국어 면접 보는 경우 중위권대학,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 이공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실 부분들은 실제 이번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저희가 내년 4월이 되면 연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시 기출 평가 보고서라는 걸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그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검색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 700~8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고 나면 문자가 와요. 카톡을 주든 문자를 오든 하루 종일 울리겠죠. 선생님 저 시험 어땠어요? 어떻게 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빨리 왔는데 이번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뭐 동굴의 우상 그리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고대 같은 경우는 카스테죠.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서 가장 공통된 부분이 뭘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2011년도 서강대 에세이 문제가 르네상스맨이었어요. 그 무슨 내용일까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모르죠? 자, 제너럴리스트가 얘기하는 융합적인 사람이에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동굴의 우상이나 그 아는 것이 힘이다, 카스테죠. 국내 교과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윤리책에 나오고요. 법과 사회에 나오고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특기와 전형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하게 교과 과정을 참고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마 내신도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또는 특례 지원 학생들 하더라도 6개의 원서 종이를 비율에 맞게끔 원서를 쓰실 거예요. 국내 교과 과정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사례 해결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고대 면접 같은 경우도 세계화, 에세이, 특히나 고대 에세이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이고 내년에 15명으로 줄어들지만 고대는 에세이를 보고 그리고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에세이 보죠? 에세이 보는 거 저희가 학원에서 연습시켜주고 에세이 첨삭해주는 경우 자, 어느 학원에도 없고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보셨지만 외대 같은 경우 자, 심의민주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용어의 차이죠. 외대 에세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 면접으로 진행된 이후부터 키워드가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민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EBS 교재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특기 전형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토플이 있고 SAT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괜찮아 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가 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부터 진행된 학생부 종합전형 좀 더 깊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올해 고3이 되거나 또는 결국에는 국내 대학을 준비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무연금 정책 같은 경우는 올해 뉴스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제 경희대나 또는 그 밖에 약간 중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심층 면접, 또 이제 일반 면접,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특징 분석,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중심 에세이. 저희가 아마 내년이 되면 한 3, 4월쯤 되면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면접과 관련된 문제만 모아서 나온 문제집은 아마 이 업계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집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위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 주제가 들어가 있는 질문. 왜? 시사 이슈. 너 해외에 살다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이런 것들. 그죠? 말만 타면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이제 국제학부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인문경제, 에세이 접근,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국제학부 에세이도 같이 준비시켜 준다는 걸로 시간표가 진행되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AP 경제학입니다. 앞서 프로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좀 매년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AP를 좀 가르치게 되는데요.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인트가 이거겠죠. 여기 나오는 FRQ, 일마 단답형 에세이가 되겠죠. 말은 에세이지만 아마 반개조식, 뭐 직장생활 하셨던 어머니분들은 아시겠지만 짧은 2-3줄 정도의 문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글로 써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나 문제집에서는 다뤄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요. FRQ는 1995년도 칼리지 보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이제 올해 끝났으니까 16년도 있겠죠. 그 기출문제를 전부 다 학원에서 풀어줍니다. 기본 강의, 실전 강의, 파이널까지. 칼리지보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기출문제 유형에서 일본 문제가 결정이 돼요.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시장조직이론,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ADAS 모형, 이른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가 거의 일본으로 나와요. 연습하다 보면 학원에서 풀었던 것처럼 자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올해 준비, 자, 학원에서 단연간 준비하다가 새로 세팅한 테스트 시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이 테스트 시험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시험 본다, 이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경계열 지나가는데 필수적이고 학생부 기재가 돼요. 전국 고등학교 다 기재가 되고 전국 대학에서 다 받아줍니다. 자, 이게 하나가 되겠죠. 특히나 해외 학생들이 좀 중점을 가져야 될 거는 테스트 시험 문제는 한국어로 나와요. 해외에 살았으니 너가 모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교양 과정을 따라가겠니? 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테스트는 시사경제 중에서 자, 회사법이나 회계 재무 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을 취하고 등급을 받았다면 내가 해외에 준비했고 경제에 관심이 많고 덕분에 한국어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적응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테스트에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반영이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제 뒤이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시험 보는 거 있죠? 하향대 에세이. 뭐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늘 기대치를 주는 하향대 에세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하향대 에세이 전담 강사님인 이광원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큐.
한양대 에세이 비밀을 말씀드리고 AP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피곤하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로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공이 대학 때는 이공계열이었는데 대학원부터 국제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세안 아카데미에서 국제학을 관련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뭐 실장님께서 이 지역의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최고의 대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자, 어머니 한양대 에세이 하고요. 동국대 박태웅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박태웅 선생님께서 에세이 진행하고 계시고,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때 하이퍼 리얼리티 문제 나왔어요. 한양대 에세이는 완전한 민주적인 시험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토플이 뭐든 예신이 얼마든 학교 활동, 교회 내외 활동이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에세이만 잘하면 1차 거르고 2차는 PQ, 인성 면접으로 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에세이가 날고 기는 애들이 몰려듭니다. 토플 아까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플 100점 아이들 중에서도 라이팅이 강한 토플, 라이팅이 좀 약한 그 100점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이 프리 에세이, 일반적인 토플의 에세이예요. 오른쪽에 토플 에세이 같은 문제를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쓰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영문 예시만 내는 거예요. 왼쪽이 한양대 에세이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지문이 3개예요. 2015년까지는 지문이 2개 나오다가 16년부터 3개로 나오고 2년째 3개로 나오고 있고 내년도 3개로 나올 거예요. 자, 문제 형식 3개 나옵니다. 이 3개의 지문 속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찾아내야 돼요. 60분 동안. 나중에 라이팅을 쓰기 위해서는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무엇을 물어보는지 10분, 15분에서 결판이 나야 돼요. 그거에서 찾지 못하면 틀려지는 거죠. ABC에서 공통적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심도 있게 볼까요? 14년까지는 자, 한양대 국제학부이기 때문에 국제학적 이슈, 뭐 세계의 지배, 뭐 세계의 주인은 미국이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16년 6월달 브렉시트, 10월달 트럼프 대선 승리, 그리고 지금 있어요. 근데 앞에 뭐 이러려고 나왔는데 이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굵직굵직한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2015년 이후부터는 보세요. 2015년 이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에 폭넓게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의미는 한양대 에세이전은 국제학부만 뽑는 게 아니에요. 영어 교육, 영어 영문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 있어서 지금 굵직굵직한 어떤 국제학적 이슈와 국제정치적 그런 내용을 보기보다는 지금 한양대 에세이에서 뽑고자 하는 한양대 출제위원들의 의도는 한양대 국제학부와 영어 영문학부와 영어 교육학부에서 얼마나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를 베이스로 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얼마나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우리와 학교에 와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능동적으로 21세 인재에 맞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폭넓게 물어보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그러면 한양대 에세이 출제위원 교수님들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50%를 차지하고는 내용의 적합성. 무슨 소리냐면 물어보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이야기. 자, A3 용지거든요. A3 용지 하나 채워 60분 동안. 60분 동안 열심히 잘 채웁니다. 쌤, 저는 45분 만에 끝냈어요. 어이구, 50분 만에 끝났어요. 물어보는 이야기를,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물어보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빨리 끝난다고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60분 시간을 정확하게 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지금 겨울방학부터 내년 10월 3일 정도 그때까지 할 때 물어보는 이야기를 하라. 물어보는 이야기.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예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형식을,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이런 것이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는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면 2017년도 기출을 생각을 해본 초현실주의라는 게 이야기 나와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는 하이퍼 리얼리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문 안에서, 한양대 에세이 이번에 기출 나온 지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주어진 시간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이퍼 리얼리티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시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의 동의어일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그리고 알파고,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의 동의어 이야기인데, 그냥 뭐 아주 거칠게 말하면, 야, 한양대 에세이는 에세이 하나만 보면 그래 다 들어와서 이제 해서 쌤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답변을 줄까, 자꾸 수동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능동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4차,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 일어났던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학부 면접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그것을 예로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선과 지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같은 문제를 문제 보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를 말씀드리면, 배경 지식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물어보는 걸 써라. 물어보는 걸. 헛소리 하지 말고 물어보는 걸 쓰라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난 올해 2016년에 학생들을 라이팅을 하면 TAC 볼 수밖에 없고, 그래야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손글씨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아이들을 보면 아주 글씨가 깔끔하고, 남학생은 여학생 관계없이 글씨 깔끔하고 깨끗하고 무슨 말하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A번 보세요. 배경 지식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영어적으로만 강해요. 영어적으로만. 그러니까 한양대 S에서 이런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A의 단점, B의 단점을 보완한 친구들이 제목에서와 같이 불합격생이 아니라 합격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배경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아주 좋아요. 영어도 잘하고 토플 성적이 있든 없든.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독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읽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주어가 쭉 나가다가 주어가 너무 길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래,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의도를 한글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설명하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주 독특해요. 근데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영문으로서. 지금 한양대 전형에 출발한 아이들은 출제위원들한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면접의 말이 아니에요. 글이에요. 글. 그리고 면접은 한번 지나면 끝이지만 글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동국대 에세이와 함께 한양대 에세이를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죠. 그리고 2016년 굵직굵직 그 모든 일들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겨울방학 때 B-knowledge, background knowledge라고 잡았거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곳은 오로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선생과 학생이 서로 디베이트해서 브레인스토밍, 이 내용을 에세이에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지금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시간을 쫙 봤습니다. 쫙 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P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AP란 무엇인가, AP는 어떤 활용인가 앞서서 부원장님과 실장님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전공 적합성을 볼 때 우리가 당연히 비교정부 정치와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국제학부, 국제정치, 정액과 모두 다 전공 적합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심리라는 거는요, 이 심리라는 것은 문과와 이과의 절묘한 결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심리의 아름다운 정의는요, 사람의 마음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니까 당연히 통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생물학 나오겠죠. 이거 똑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인간이다. 갈수록 사람들은 우리는 이 심리학의 이 연구 부분은 개인 심리, 사회 심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학부에 공부를 하면서도 이 심리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고 학생들 특히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렇게 많은 배경 지식을 필요하지 않으면서 학생들 의견이 각각이 전부 다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월드 히스토리하고 비교 정부 정치는 배경 지식과 그리고 어머님 이공계열을 볼 때도 사이콜로지 풀는 의미가 있고 학생이 정치외교하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월드 히스토리하고 비교 정보가 있으면 자신의 면접과 에세이의 품질엔 굉장히 큰 발전을 일으킬 것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만약에 학생들이 비교 정보하고 월드 히스토리 들었을 때 2016년에 6월달 같은 브렉 사건이 터졌다. 그럼 자신은 할 이야기가 참 많은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어떤 백의 효과 그리고 면접과 에세이의 백그라운드 날리지의 효과 이렇게 해서 AP를 정리를 어머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